손흥민의 슈팅을 그동안 모두 뺏어간 해리케인이 없어지자 새로운 복병이 등장했다. 메디슨의 득점에 대한 탐욕은 날로 커져가고 있으며 어쩌면 토트넘의 놀라운 상승세에 찬물을 끼얹을지도 모른다. 최근 기적적인 연승과 손흥민의 대활약 속에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토트넘이지만 제임스 메디슨의 경기 운영 방식을 놓고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주장 손흥민의 주도 아래 원팀으로서 똘똘 뭉쳐 엄청난 승리들을 가져오고 있지만 공격 상황에서 손흥민만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플레이메이커 포지션의 제임스 메디슨의 몇몇 장면들에서 드러난 과도한 골욕심이 주목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론 지금까지는 굉장히 성공적인 영입이라고 분류되고 있으나 손흥민과 함께 뛰지 않은 지난 잉글랜드 대표팀 경기에서는 매우 낮은 평점을 받으며 전쟁으로 인해 제대로 된 지원도 받지 못한 우크라이나 축구 대표팀을 상대로 1대1 무승부를 기록하는 처참한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팬들이 어떤 장면을 근거로 제시하며 제임스 메디슨이 왜 해리 케인만큼 손흥민의 득점 기회를 날려버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지 글로벌사커에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후반전 97분, 99분 연속골이라는 기적적인 승리를 거둔 토트넘이지만 팬들은 만족하고 있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한 축구 커뮤니티에서 제기된 셰필드전 제임스 메디슨의 플레이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선 것인데요. 해당 글에서는 제임스 메디슨이 오픈 찬스에 손흥민을 애써 무시하며 득점에 대한 탐욕을 부린 끝에 전반전 결정적인 한 골을 날려먹었다고 언급했는데요. 이 글에는 댓글이 무려 500개가 넘게 달리며 플레이메이커로서 더 좋은 위치에 있는 손흥민에게 연결해 주었어야 했다. 또는 메디슨 입장에서도 충분히 오픈된 슈팅 기회이며 비록 소녀 같은 슈팅 능력으로 비실비실하게 골키퍼 앞으로 흘러가고 말았지만 직접 슈팅을 가져가 볼 만했다. 라는 의견들로 논쟁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사실 손흥민 선수는 그동안 해리케인이라는 좋은 동료이자 라이벌로 인해 생각보다 많은 공격 포인트 손해를 감수하고 있었는데요. 프리킥과 페널티킥을 해리케인이 독점하며 특유의 득점 탐욕을 뽐냈기에 손흥민 선수는 생각보다 많은 득점 기회를 놓치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영국의 축구 소식지 옵타 스코어에 따르면 지난 4시즌 동안의 해리케인과 손흥민의 득점 기록을 살펴봤을 때 페널티킥을 제외한다면 오히려 손흥민이 해리케인보다 많은 63득점을 해냈으며 케인은 페널티킥을 제외했을 경우 손흥민보다 2골 적은 61골을 기록했습니다. 이것만으로 봐도 손흥민이 페널티킥을 전담했었다면 얼마나 더 높은 기록을 달성했을지 논란이 있는데요. 더 큰 문제는 프리킥에 있었습니다. 해리케인은 잉글랜드 국가대표팀과 토트넘 시절을 통틀어 프리킥 성공률 3.2%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수치는 그 어떤 전담 프리키커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영국의 디 애슬레틱은 당시 이 문제를 집중 조명하며 토트넘은 세상에서 가장 쉬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토트넘에 직접 프리킥을 전담하는 것은 해리케인이지만 그는 8년 동안 프리킥 득점이 없는 선수다. 해리케인의 직접 프리킥 시도 횟수는 124회에 달하지만 득점으로 이어진 것은 4회에 그치고 있다. 프리킥 성공률 3.2%라는 전담 키커로서 불합격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주장 해리케인의 의견을 굽힐 수 있는 선수는 없어 보인다. 반면 손흥민은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에서 몇몇 뛰어난 프리킥 득점을 보여주었고 토트넘에서 프리키커를 전담했다면 그동안의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은 해리케인이 아니라 손흥민이 독점했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를 단순하게 분석했을 때 손흥민은 124회의 프리킥 득점 기회를 해리케인에게 양보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단 4회만을 성공시키는 극악의 성공률을 고려했을 때 손흥민이 단 10%의 골만이라도 성공시켰다면 그의 커리어에서 13골을 추가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손흥민이 해리케인이라는 득점 탐욕 기계로 인해 그동안의 엄청난 손해를 감수해냈지만 또 다른 복병이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시즌 토트넘의 최고 영입이라 일컬어지는 제임스 메디슨을 두고 갑론을박이 펼쳐진 것인데요. 실제로 리그 5경기 2골 2도움이라는 눈부신 활약을 하고 있는 메디슨이지만 셰필드전에서 보여준 몇몇 장면들이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보시는 장면과 같이 전반 23분 메디슨은 중앙에서 아무도 자신을 마크하지 않는 자유롭게 전진이 가능한 결정적인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경기 중에서 플레이메이커를 맡으며 많은 견제를 받고 있는 제임스 메디슨이 이렇게 자유롭게 풀리는 상황은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손흥민을 비롯한 전방 공격수들은 빠르게 앞 공간으로 치고 들어갔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경우엔 상대 수비수들 사이에 머무르며 어느 한 명이 자신을 전담 마크하지 못하도록 중간 위치에서 메디슨의 패스를 기다렸는데요. 딱 봐도 손흥민에게 패스하면 결정적인 찬스가 만들어질 것이 예상되지만 메디슨은 어이없는 소녀슛을 난사하며 골키퍼 품 안의 공을 헌납하고 말았습니다. 손흥민은 이 장면에서 메디슨에게 왜 패스를 주지 않냐는 모션을 취하기도 했는데 이 장면으로 인해 많은 논란이 생긴 것입니다. 이번 시즌 손흥민은 윙포워드, 원톱 스트라이커, 플레이메이커 등 공격 진영에서 굉장히 멀티성 높은 선수임을 증명해냈는데요.
지난 몇몇 경기에서는 전문 플레이 메이커인 제임스 매디슨보다 높은 기회 창출을 달성하며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도 했습니다. 이 장면이 논란으로 이어지자 몇몇 팬들은 지난 프리미어리그 5라운드 경기에서 잉글랜드를 통틀어 가장 많은 슈팅 찬스를 만들어낸 선수는 제임스 매디슨이다. 풋볼 365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손흥민은 90분 동안 5.82개의 슈팅 찬스 메이킹을 해냈으며 제임스 매디슨은 그보다 살짝 높은 6.68개로 프리미어리그를 통틀어 1위를 달성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본 몇몇 팬들의 입장은 달랐는데요. 손흥민은 전문 플레이 메이커가 아니기 때문에 공격수가 매디슨만큼의 지표를 달성한 것이 대단한 것이지 매디슨이 놀라운 활약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단순히 기회 창출 횟수로만 봤을 때 매디슨이 1위일 수도 있지만 오늘 셰필드전에서 보여준 것과 같이 진짜 결정적인 패스를 수행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공격 기회를 스스로 말아먹기도 한다. 이는 매디슨이 5경기에서 2골 2도움을 기록한다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축구 소식지에서 언급한 경기당 최다 기회 창출 6.68에는 득점으로 이어지는 결정적인 기회들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며 경기당 6회를 넘기는 슈팅 기회를 만들었지만 지금까지 도움 횟수가 2회에 그치는 것을 봤을 때 사실상 토트넘의 공격을 풀어내는 것은 손흥민이다. 손흥민은 수많은 기회 창출과 득점을 동시에 해내고 있으며 지난 5경기 동안 9회 슈팅에 3득점을 달성했다. 거의 33%에 달하는 높은 득점률을 기록하고 있지만 반대로 제임스 매디슨은 5라운드 통틀어 총 슈팅 12회에 2득점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이 지표는 매디슨이 전문 공격수가 아닌 미드필더인 점을 고려했을 때 손흥민보다 높은 슈팅 수를 기록하고 있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며 슈팅 12회의 2득점은 성공률 15%밖에 미치지 못하는 소위 해리케인의 무한 슈팅 난사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며 논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논란에 대해 축구 전문가들은 제임스 매디슨이 슛 난사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실제로 매디슨의 득점 확률은 보통의 미드필더 선수와 비교했을 때 나쁘지 않은 수치이며 손흥민보다 많은 슈팅 수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좀 문제가 있어 보이지만 토트넘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만큼 만약 이것이 크게 문제가 된다면 그를 컨트롤하는 것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몫이다. 라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리그 5라운드까지 토트넘이 무패 행진을 이어가며 굉장히 성공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손흥민의 더 많은 득점 포인트를 기대하게 되면서 다양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타적인 플레이로 다른 선수의 득점을 도와주고 팀을 승리로 이끌고 있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손흥민의 시원한 득점인 만큼 과거의 해리케인을 떠올리며 제임스 매디슨이 손흥민의 득점 기록을 또 낚아채가지는 않을지 지난 시즌 부진에서 완벽하게 부활한 손흥민에게 긍정적인 영향만을 끼칠 수 있을지는 앞으로 펼쳐지는 남은 경기들에서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토트넘의 다음 경기는 맨유와는 다르게 굉장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아스날인데요. 과연 이 경기에서 손흥민과 제임스 매디슨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팬들이 말하는 것처럼 아스날전이 진정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시험대가 될 것이라 예상하는 이 경기를 모두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소식 이만 마치겠으며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